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필터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이미지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일종의 이펙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모자이크 느낌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의 빛을 표현을 한다든지, 퍼즐 조각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한다든지,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은 수채화 느낌으로 이미지를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필로 그림을 그린 것 같은 표현을 한다든지,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평범한 이미지를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서요, 이번 시간에는 왜곡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곡 효과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이제 왜곡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자, 현재 세 개의 이미지가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의 요 이미지는 이미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V라인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라인을 하고 있죠. 예, 지금의 요 세 가지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변형 효과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 1번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크기가 좀 큰데요. 조금 축소를 해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필터 메뉴로 가줘야 되겠죠. 자, 위쪽에 보면은 전에 적용이 됐던 필터 목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적용이 됐던 그 필터를 반복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요 메뉴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 역시 이전에 사용이 됐던 필터인데요. 이전에 적용이 됐던 필터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또 설정할 수 있는 설정 창을 열어주게 됩니다. 설정 창이 열리면 여기서 재설정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 사용에서는 최근에 사용이 됐던 그 필터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적용하고자 하는 그 필터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필터 초기화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동안 사용이 됐던 필터에 대해서 초기 상태로 되돌려 주고요. 아래쪽에 흐리게부터 그리고 여기 스크립 FU 여기까지 이제 필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살펴보는 필터 학습 강좌에서는 여기 파이톤이라는 거하고 스크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부분 좀 독특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필터이기 때문에 지금 김프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이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어드밴스 강좌를 별도로 한번 만들어서 설명하는 그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리게는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흐리게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강화 효과는 여기서 이제 선명하게 하거나 잡티를 없애주거나 아니면 이제 정목 현상을 없애주거나 등등의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빛과 그림자에 관련된 효과고요. 잡음은 이제 노이즈죠. 화면에 노이즈를 적용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경계선 검출이라고 있는데요. 네온 효과 등등. 그리고 일반은 침식과 컨볼루션, 행렬, 팽창 이와 같은 효과 사용할 수 있고요. 결합은 깊이에 대한 합치기, 필름 슬라이드에 대한 이런 작업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예술 효과죠.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만화적인 느낌, 그 다음에 연필로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등 다양한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장식 효과는 말 그대로 이미지에 장식을 적용을 해주는 그런 효과인데요. 액잔의 사진처럼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베벨과 보더 등을 사용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사진처럼 느끼게 해주는 올드 포토 등의 이런 효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맵은 이제 합성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여기에서는 타일 느낌을 표현해주는 작은 타일, 종이 타일, 자, 그리고 타일 효과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렌더에서는 구름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연의 느낌을 만들어 주는 프랙탈
화염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이펙트가 있고요. 웹은 웹상에서 사용이 되는 그 이미지 맵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모션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를 로고를 사용한다면 글자를 입력을 한 후에 입력된 글자에 로고와 같은 느낌으로 다양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김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다양한 효과뿐만 아니라 김프에서만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 주요 이펙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 왜곡 효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었죠. 자, 왜곡 효과는 이미지를 왜곡을 시켜줄 때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역시 주요 이펙트 살펴봅니다. 맨 위쪽에 Erase Every Order Row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행에 대한 설정, 그리고 자, 여기 지금 Even Ord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일종의 이제 주사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텔레비전과 같은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는 식별이 안 되지만 사실 주사선으로 이루어진 그런 형태의 화면인데요. 물론 최근에 디지털 방송은 주사선이 사용이 되지 않지만, 자, 여하튼 화면에 수평으로 선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효과라는 것입니다. 자, 확인을 해주게 되면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은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컨트롤 키 마우스 휠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선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Erase Every Order Row 이 이펙트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의 효과는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군요. 자, 여하튼 이와 같은 느낌의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살펴본 효과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자, 참고로 지금의 실행 취소 기록, 즉 히스토리를 사용을 할 때 작업했던 목록을 완전히 없애고자 한다면 지금 실행 취소 이력에 있는 모든 동작을 제거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시 필터로 갑니다. 왜곡. 극좌표 효과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마치 지그위를 만들듯이 이런 느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옵셋 각도 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면은 평평한 요 이미지를 이렇게 지그위와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아오고요. 렌즈 왜곡 효과가 있고요. 렌즈 적용이 있습니다. 렌즈를 통해서 사물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명암 번지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명암이죠. 이미지의 명암을 번지게 해서 자, 마치 붓이나 물감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자이크 효과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자이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종의 셀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보면은 자, 이렇게 셀처럼 화면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셀 타일은 여기서 정사각형으로 할 것인지, 팔각형과 정사각형을 혼합할 것인지, 아니면 삼각형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줄 수 있고요. 타일의 크기, 원하는 크기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일의 높이인데요. 입체감이 들 수 있는 그러한 깊이감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간격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일의 깔끔한 정도, 빛의 방향, 색상의 변화 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밖의 옵션을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직접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확인을 해서 적용해 보면 자, 이와 같은 느낌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이 조각을 붙여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의 효과는 모자이크 효과라기보다는 이제 셀 효과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물결 효과가 있습니다. 물결 치는 그런 효과 표현해 줄 수 있고요. 번지기, 그리고 이제 검게 뭐 이러한 타입을 이용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위상을 사용을 해서 이제 위상에 대한 변화, 그 물결의 길이 등에 대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람 효과인데요. 바람이 쑥 스쳐 지나가서 상처가 난 듯한 그런 느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주고요. 바람 그리고 돌풍은 더 거센 그런 흔적이 만들어지고요. 방향은 왼쪽, 오른쪽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 유도, 포복, 양쪽. 자, 이렇게 세 가지 타입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임계값을 사용을 해서 지금의 요 흔적의 표현 범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도는 지금의 흔적의 강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확인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목과 같은 날카로운 어떤 무언가가 이렇게 핥히고 지나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왜곡 효과는 이미지의 왜곡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밖에 블라인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형식이 있고요. 소용돌이 효과. 자, 그리고 신문 인쇄 효과가 있는데요. 신문은 일반적인 책보다는 인쇄 품질이 떨어집니다. 일종의 이제 픽셀, 즉 망점이 보인다는 것인데요.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은 느낌으로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역시 해상도에 대한 설정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셀 크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미지가 이와 같은 느낌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뭐 신문에 인쇄된 그러한 사진과 같은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엠보스 효과가 있고요. 왜곡시키기가 있는데요. 자, 지금의 왜곡시키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뭐 S라인이라든지 V라인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이동 효과, 잔물결 효과, 자, 그리고 페이지 말아 올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종의 이제 페이지 턴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방향을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말아 올릴 방향, 뭐 수평으로 할 것인지 수직으로 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말아 올려진 아래의 그림자, 그림자죠. 그림자에 대한 여기 색깔을 이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투명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한 후에 확인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듯 표현이 되는 이러한 페이지 턴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휘어진 사선이라고 있는데요. 렌즈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촬영을 할 때 이미지의 모습이 약간 좀 볼록하게 왜곡이 되어지는 그런 렌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지의 그런 왜곡 현상이 같이 촬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왜곡된 이미지를 다시 정상적으로 보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휘어진 사선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커브의 수정을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제가 뭐 이전에 설정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자, 원래대로를 해주고요. 자, 원래대로는 이제 수평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지금의 이 장면에서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한 왜곡 렌즈를 사용을 해서 촬영을 했다면, 지금의 이 이미지는 왜곡되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그대로 촬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지금의 커브를 사용을 해서 모양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문제가 없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적용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네요. 이와 같이 이미지가 왜곡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이미지를 이와 같은 왜곡 효과를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왜곡되어진 그 이미지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자, 이렇듯 왜곡 효과는 이미지의 다양한 왜곡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예, 살펴보지 않은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의 필터 효과는 이미지에 적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효과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김프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금의 V라인과 S라인 이미지를 가지고 자, 왜곡 효과를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의 이 사진을 보니까 통통하게 이제 볼에 이제 살이 좀 있고요. 자, 입술이 좀 두툼하고요. 코가 좀 그죠? 예, 소위 이제 벌렁코라 그러나요? 예, 코가 어떡하지 않고요. 약간 좀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하게 되면은 예, 굉장한 미모로 이제 바뀔 것 같은데요. 자, 뭐 이와 같이 이제 자기 사진을 보정하기 위해서도 예, 지금의 왜곡 효과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왜곡시키기 아이워프라는 이 효과를 이용을 해주는데요. 선택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별도의 창이 나타나고요. 자, 지금의 이 사진을 보면서 열십자 모양의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왜곡, 즉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변형 모드는 현재 이동으로 되어 있고요. 자,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픽셀이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돼서 이미지에 변화가 생기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컨트롤 Z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 버튼을 예, 이용을 해 줘야 되겠고요. 자, 지금의 브러쉬의 크기는 변형 반경을 통해서 조절을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그죠? 원래대로 자, 컨트롤 Z 즉 언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작업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제거하기가 있고요, 늘리기가 있고요, 줄이기가 있고요, 나선형. 그 다음에 여기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나선형은 소용돌이와 같은 그러한 왜곡 효과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늘리기는 뚱뚱하게 부풀어 오르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줄이기는 날씬하게 해줄 때 사용이 되죠. 자, 지금은 이제 이동 모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에서 자, 먼저 살이 오른 요 볼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금씩 축소시킵니다. 다시 원래대로 이때 이제 브러쉬의 크기 변경 반경을 조금 줄여서 조절을 해보죠. 자, 지금은 이제 전체 이미지 크기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이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원래대로를 해주고요. 취소. 예, 작업할 그 부분만 좀 확대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작업할 그 영역만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지금의 왜곡시키기 효과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만 이제 확대가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자, 여기 자, 광대 부분이죠. 여기도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해서 좀 더 좀 날씬하게 해주고요. 자, 여기도 조금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자, 지금과 같은 이제 왜곡 효과를 사용을 할 때는 모양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뭐 울퉁불퉁한 뭐 그런 느낌으로 되기 때문에 모양의 이 선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가면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자, 이번엔 입술 부분, 입술이 좀 두툼하다고 생각한다면 자,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자,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앵두 같은 입술로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너무 양쪽으로 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쪽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똑하게 자, 이렇게 해주고요. 가령 눈이 좀 작다, 눈이 좀 처져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수정할 부분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눈꼬리를 살짝 올려주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왜곡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조금만 더 날렵하게 해주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왜곡시키기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변형을 줘 봤는데요. 예, 자, 이전에 요 얼굴이 어땠는지 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럼 적용이 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쉬프트 A 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전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예. 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네, 원래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왜곡시키기 효과를 통해서 변화를 준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자, before, after. 그죠? before, after. 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성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여하튼, 자신의 사진을 좀 다르게 하고자 한다면, 왜곡시키기, 그 필터 효과를 이용을 해서, 자, 지금과 같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의 이 변형 효과죠. 예, 변형 효과는 S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됐고요. 역시 필터 효과에 왜곡, 그리고 왜곡시키기에 적용을 해줍니다. 자, 화면을 좀 키워볼까요? 자, 화면을 좀 키워놓고 작업을 해줍니다. 자, 화면을 키우게 되면은 이렇게 흐려지는데요. 자, 이 부분이 좀 아쉽죠? 됐고요. 자, 일단은 취소를 해주고 다시 한번 열어줍니다. 예, 뭐 특별한 차이는 없네요. 자, 이 키워준 요 크기를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S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역시 지금의 변형 모드를 이동으로 해놓고 자, 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허리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해서 예, S라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 적당한 크기로 해주고 자,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작업은 줄이기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크기 적당하게 해주고요. 예, 이렇게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를 해주면 자, 이렇게 이제 홀쭉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변에 있는 그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브러쉬의 크기 적당하게 조절을 해 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자, 여기서 변형 모드는 작업 상황에 맞게 적당한 변형 모드를 이용을 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자, 됐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자, 어깨가 너무 넓다. 자, 그러면 자, 어깨를 조금 이렇게 축소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 부분 살짝 올려주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팔뚝이 두껍다 라고 한다면 역시 그 부분도 좀 날씬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와 같이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표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델이나 연예인 사진 또한 지금처럼 이런 왜곡 효과를 통해서 뭐 S라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V라인을 만드는 등과 같은 그러한 자, 리터칭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 일종의 CG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여하튼 뭐 여러분들 또한 뭐 사진상으로나마 뭐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왜곡시키기 효과 많이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설정이 끝났다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게 자, 허리가 움푹 들어간 그죠? S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본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원래 모습 그죠? 자, 비교를 하니까 원래 모습이 꼭 나무 토막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표현이 좀 그런가요? 여하튼 자, 비교해 보면 이렇게 현격히 차이 나기 때문에
예, 그런 느낌이 안 들 수가 없네요. 예. 자, 이렇게 날씬한 허리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시고요.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면 사진상으로나마 이와 같이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필터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미지를 변형할 때 사용이 되는 변형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미지의 변형을 주고자 한다면 지금 살펴본 그 효과에 대해서 적절히 작업에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